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박지원이가요. 범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으면 윤석열 탄핵 가능하다. 네,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이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이의 이 탄핵 발언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 박지원이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무성이가 박지원이랑 한 라인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 찬성표 몇 표 확보했다. 야, 몇 표는 더 돼야 돼. 예, 몇 표 확보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모의 작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탄핵의 두 주역이 박지원이와 김무성이었어요. 서로 형아우 사이, 형님아우 하면서. 그 박지원이가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줄을 섰는지, 줄을 서가지고 80 넘은 자가 공천을 받아서 지금 지역구 출마를 하는데,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근데 이 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200석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저는 박지원이의 이 발언은 실제로 200석 넘으면 윤석열 탄핵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이 발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약진에서 200석을 만든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앞에 세 특검을 얘기한 거는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세 개를 상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서 마지막에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지금도 많다. 18번에 걸쳐 지방을 다니며 선거운동하고 있다. 이거 18번이 아니라 어제까지 합치면 22번이죠. 이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이랬어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날을 딱 정조준하기 시작했어요. 200석 얻어서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7년 전에는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돼서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들을 꼬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200석 만들면 단칼에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총선이다라고 의미부여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총선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동훈이의 대권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여야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총선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동훈의 대권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이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면 갈라치기라고
덮어 씌우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조선일보부터가 그런 식으로 고성국이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덮어 씌웁니다. 우리 댓글창에도 한동훈 쪽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올립니다. 자, 누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 총선 공천파동 겪기 전, 도태우 공천파동 겪기 전까지 매일같이 한동훈을 다뤘어요. 거기에 어디 갈라치기가 있습니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번 총선은 한동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구도가 그렇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단 한 번 제가 한동훈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자제했어요. 거기에 어디에 갈라치기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자유파 갈라치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단단하게 뭉쳐있고 국민의힘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데 유튜브 하나가 일개 유튜브 하나가 갈라치기 한다고 해서 이게 갈라치기 되는 겁니까? 지금의 갈라치기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도태우를 자르고 장해찬이를 자르고 좌파한테 쏟아부을 화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도 때도 없이 돌리면서 공격하고 있는 한동훈과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손절하겠다고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라고 몰아세웠던 그 이준석이 김기현이 세력들이 갈라치기 했던 것 아닙니까? 저 고성국은 갈라치기 당한 적은 있어도 갈라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수없이 갈라치기 당해왔어요. 그렇지만 자유파의 승리라고 하는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의 궁극적 승리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제 개인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참 이게 비겁해요. 광화문 뷰라고 하는 기사를 썼는데 읽어보면 고성국 TV를 저격하는 것이 그냥 분명해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보수 유튜브들이 한동훈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 한동훈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뭐 그랬는데 아직 고성국과 고성국 TV 이름은 안 나와요. 고성국 TV나 고성국을 직접 거론할 경우에 제가 이자들의 이 엉터리 덮어씌우기에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거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까봐 아마 걱정이 돼서 고성국이나 고성국 TV를 거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고성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쓴 것 같아요. 정말 비겁하지. 조선일보, 난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렇게 법적 대응한 적 없어. 걱정하지 말고 날 비판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좀 해. 고성국이가 몇 월 며칠 이렇게 발언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그쪽에도 좀 급이 되는 사람 내세워서 제대로 나랑 논쟁을 붙자고. 이게 뭐야. 이름을 안 쓰니까 이게 나에 대한 공격인지 고성국 TV에 대한 공격인지도 확실치가 않잖아. 나에 대한 공격 같기는 한데. 그 내가 제대로 된 담론 구성을 가지고 공론화할 수가 없잖아. 나라고 하는 고성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조선일보 하려면 좀 똑바로 하자고 제대로.
나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 직접 거론한다고 해서 내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론계 또는 공론장에서의 토론하다가 갑자기 법원 뛰어가는 그런 찌질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 고성구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쪽에서도 좀 급이 되는 사람 내세워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여기 보면요. 이 글에 보면 한동훈이가 자신의 대권과도를 위해서 이종섭 황상무로 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했다 그래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이종섭이 황상무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사실이잖아. 실제로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도태우 자르고 장해찬 따를 때인데 그 도태우 자르고 장해찬 잘라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면 한동훈의 책임이 제일 큰데 그걸 이종섭 사태로 책임을 전가하고 국면을 호도하고 있던 것 아니야. 황상무 그 발언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디 갖다 핑계도 못 대고. 나는 이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한동훈이가 대권과도로 가는데 자신이 도태우 장해찬 자르는 바람에 지지율 급락을 초래했는데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이종섭 황상무 사건을 부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렸다.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다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토론을 하자고.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태우 장해찬 자른 거는 아무 영향을 안 줬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종섭 사태가 터지고 황상무 발언이 터지는 바람에 잘 나가던 한동훈이가 잘 나가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막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종섭의 잘못이고 황상무의 잘못이고 그 뒤에 있는 윤석열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지 아닌지 한번 토론해 보자니까. 또 더 나아가서 아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종섭 조기 귀국시켰고 황상무 사표 수리했잖아. 그럼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지율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한동훈 덕으로. 그런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다시 지지율이 반등한다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덕이요 아니면 한동훈의 덕이요. 대통령이 이 결단을 해서 조기 귀국시키고 황상무 사표까지 수리했기 때문에 반등이 된 건지 아니면 사표 수리하라 조기 귀국하라고 대통령을 공격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이 된 건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 당 지도부, 당 대표, 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공격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 여당 지지율이 어디냐고 도대체. 일부 보수 유튜브들은 무슨 의도인지 두 사람의 관계를 벌리려고 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조선일보 수준 이하다 정말. 두 사람이 관계가 악화될까봐 전전긍긍한 게 우리지. 조선일보야말로 허구한 날 한동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된다고 강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은 틈을 벌리려고 해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조중동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동훈을 띄우nom으로써 윤석열 한동훈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해왔던 것이지. 기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기사가. 허구한 날 일면타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가.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를 그렇게 선택해 온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세상은, 뭐 다른 세상은 모르겠어요. 정치 세상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대통령이 아니라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지금 저는 한동훈이 주변에 또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한동훈 중심으로 세상, 정치 세상을 돌리자,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한동훈 중심으로 가야 총선 이길 수 있고 나도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실제로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꾸 전면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야말로 그건 단견입니다. 지역구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제가 여러 수십 년간 관찰해온 결과 갖고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 단견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의 지지율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설사 낮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돼. 당은 50이야. 그리고 한동훈 지지가 60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안고 가야 시너지가 생겨. 이거 20%짜리 대통령 필요 없어 하고 출당시키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걸리적거리는 이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고 가다가는 이 60의 지지율은 허상이고, 실제로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대통령 지지하는 20%는 그 표를 안 준다고. 홍준표가 왜 25%밖에 못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박근혜처럼 해야 됩니다. 박근혜처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도전할 때 대통령인 이명박의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됐어요. 때로 10% 후반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세력은 학살당하고 배제당하고 고생했잖아요. 원한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는 끝내 이명박 출당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당은 공도 과도 다 함께 안고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명박을 안고 갔다고요. 그게 여당의 길이에요. 그게 정치 세상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통령 중심제 정치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치 세상은 윤석열 중심으로 도는 것이 정상이고, 윤석열 중심으로 돌도록, 정상적으로 돌도록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일각에서 한동훈 중심으로 돌려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한동훈이 자체적으로 정리해라.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제가 갈라치기 하는 사람입니까? 갈라치기를 발전적으로 넘어서는 방법을 제가 한동훈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죽어.
현직 대통령이 왜 죽어?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처음도 끝도 갈라치기로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말아야 한다.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일수록 그렇다. 정치 어설프게 배운 캠프 전략가들이 야 이거 뭐 손절합시다. 갈라치기 합시다. 차별화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대권주자들을 쑥썩이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 단 한 번도 없다. 한동훈과 한동훈 캠프도 그 점을 명심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